안녕하세요. 드림성모학과 허영재 원장입니다. 오늘은 초고도 근시의 시력 교정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시는 가까운 데는 초점이 가까운 데 있어서 이제 멀리 보기가 어려운 분들을 말을 하는데요. 그거에 이제 어느 정도 심한 정도를 나눠서 얘기하는데, 보통 그걸 심한 정도를 얘기할 때 그 사람이 딱 정상적인 시력이 될 때 필요한 그 안경의 도수, 그걸 이제 디옵터라고 하는데, 근시 환자들은 오목 렌즈의 안경이 필요하니까 오목 렌즈의 도수를 말하는 거고, 그게 기호로 마이너스 기호를 써서 이제 마이너스 1디옵터, 2디옵터, 3디옵터 이렇게 렌즈의 강도를 올려가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마이너스 3디옵터까지는 저도 근시, 6디옵터까지 중등도, 9디옵터까지는 이제 고도 근시라고 하고, 보통 마이너스 9디옵터 이상을 초고도 근시라고 하죠. 그리고 9디옵터, 10디옵터 되는 분들은 자기 눈 앞에서 10cm 정도까지만 초점이 맺고 10cm 넘어가면 초점이 흐려져서 잘 안 보이는 그런 정도의 눈을 초고도 근시라고 합니다. 초고도 근시도 가능하죠. 그래서 보통 각막이 두꺼우면 뭐 라식, 스마일, 라섹 다 할 수 있죠. 초고도 근시들은 마이너스 9디옵터 이상 굉장히 두꺼운 안경을 써야 되는 그런 분들인데, 그거는 이제 초점을 옮겨주는 거리가 눈 속에서 길어진다는 거거든요. 안경이 두껍다는 얘기는 가장자리하고 중심부하고 두께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커브를 급하게 많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막도 가운데를 훨씬 더 많이 깎고 급하게 경사를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각막을 많이 깎아야 되죠. 그러면 이제 각막이 약해질 거고, 그걸로 인한 문제도 생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절편을 만들어서 하는 수술들은 좀 라식이나 스마일 그런 수술보다는 그래도 라섹 수술을 하는 게 조금 더 각막의 손상을 적게 주고 안전하게 수술을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라섹을 하는 거고, 근데 거기에서 고민은, 그러면 라섹을 하더라도 또 어느 정도까지 깎을 수 있냐. 보통은 뭐 여러 가지 눈의 검사 결과나 눈의 상태를 고려해 봐야 되겠지만 보통 130 마이크로, 그러면 디옵터로 따지면 마이너스 9디옵터에서 마이너스 10디옵터 정도 근처거든요. 거기까지는 어느 정도 그래도 부작용이 올라가긴 하지만 그래도 예측 가능하고 라섹을 해도 괜찮다. 뭐 병원마다 의사마다 조금씩 기준은 다를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식으로 수술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나빠서 이제 부작용이 굉장히 확률이 높아지고 심할 수 있고 그런 분들, 그리고 아니면 위험해진 정도로 눈이 많이 나쁜 막 10디옵터 이상이면 뭐 13, 15 막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 9디옵터, 10디옵터 이내지만 또 각막이 얇거나 뭐 또 그런 분들, 초고도 근시인데 빛번짐이 생기거나 그런 부작용이 생길 확률이 높은 동공이 크신 분들이나 난시가 또 거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또 렌즈 삽입술 쪽으로 고려를 해보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보고 라섹을 할지 렌즈 삽입술을 할지 고민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의사가 라섹 어렵다, 렌즈 삽입술을 해야 된다 하면 그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렌즈 삽입술을 하는 게 더 좋다고 봐야겠죠. 일단 초고도 근시는 중등도 근시나 일반적인 근시랑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 게, 눈의 앞에서 뒤로 그 안축장이라고 하는 안구의 길이가 굉장히 긴 분들이거든요. 어렸을 때 시력이 나빠지면서 갑자기 나빠지면 안구의 그러니까 성장이 확 빨리 되고, 그러면서 이제 눈 속에 있는 망막, 신경 조직이 같이 미처 자라지 못해서 이렇게 늘어나면서 자라서 얇아지고, 쉽게 말하면 살이 트듯이 이제 주변 망막의 변성, 그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잘 검사해서 혹시 눈에 추가적인 이상이 없는지를 잘 확인해야 되고, 수술하고 나서도 주기적으로 계속 평생 체크를 해주는 게 좋아요. 일단
눈이 다른 분들보다 좀 약하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라섹을 할 때는 일단 많이 깎아야 되니까, 근데 주름을 어느 정도 넓게 깎아주느냐에 따라 그 깎는 양이 많아지고 줄어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그 사람의 이제 동공 크기나 각막 두께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봐서 그래도 최대한 빗번짐이 적고 부작용이 적을 수 있는 정도의 넓이까지는 깎아주는 게 좋거든요. 그게 안 되면 렌즈 삽입술로 가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이제 수술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진짜 안과 의사가 위험하다는 얘기는 이제 절대 수술을 하면은 되게 심각하게 위험한 결과가 올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는 수술을 권하지는 않죠. 근데 위험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라섹을 하든 렌즈 삽입술을 하든 좀 더 신경을 써서 부작용이 최대한 적게 그렇게 수술을 하는 것이 필요한 눈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수술하고 나서 관리도 중요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눈 자체가 계속 지속적으로 경과나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망막에 손상이 있는지도 보는 게 좋고, 그리고 녹내장이 생길 확률도 높은 눈이고 황반 쪽도 안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일반인들보다도 높고, 또 렌즈를 넣어 놓으면 렌즈가 뭐 어디로 움직이지는 않으니까 뭐 그거는 아주 드물지만 백내장이 생길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눈을 체크해 주는 게 중요하고요. 라섹 같은 경우는 수술 후 초기에 부작용이 탁이나 퇴행이나 그런 게 올 수 있으니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안약을 넣으라는 대로 열심히 넣는 거예요. 안과 의사가 시키는 대로 뭐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철저하게 넣고, 자외선 조심하라 그러면 조심하고, 그런 게 필요하죠. 그냥 조금 깎아서 수술한 사람들보다 더 신경을 써서 해야 그래도 부작용 생기는 확률을 줄일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네, 오늘은 초고도 근시의 시력 교정 수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